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이번 주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리 주간상의 상승률을 봤을 때 3% 가까이 끌어올렸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2% 가까이 끌어올리게 되면서 이번 주 시장만큼은 상승하는 날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어떤 쪽에서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었는가 세 가지 수익 봉투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차근차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는 조선주 SMR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 조선 종목들은 쉬어간 거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한화오션을 제외하고는 오늘 전반적으로 크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라는 점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조선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HD 한국조선해양에서 SMR을 단 조선에 대한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실려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선에 대한 업황의 회복에 등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원전 종목들 다음 주에도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시죠. 네, CX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반도체 종목들 내에서 급등 종목들 다수가 포착이 됐는데요.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들려왔던 소식들이 있습니다. AI 산업에 몇 조 원 가까이의 투자를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소식도 전달이 됐고 차세대 HBM 쪽으로 CXL 디램에 대한 소식도 전달이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CXL 디램을 양산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면서 CXL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 종목을 많이 포착이 됐는데요. CXL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반도체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하면 좋은 건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시죠. 네, 로봇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쉬어가던 로봇 종목들이 오늘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더니 오후장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해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같이 수급의 영향을 받아서 로봇 종목들 오후장에 다시 한번 불기둥을 펼쳐냈는데요. 2025년 AI 섹터와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로봇 종목들 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기세를 펼쳐가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은 없는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이 시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수익 봉투 열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주식 멘토의 의견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주식 강좌와 추천 종목들까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윤준식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의 마무리마다 이렇게 멘토님을 뵙게 됩니다. 이번 주 시장만큼은 그래도 하락하는 날보다는 상승하는 날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좀 경계감은 가득했습니다. CPI 지수도 확인을 해야 됐었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는데 시장은 나름 선방을 해줬어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은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오늘 수급적으로도 장중에 보면은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전체적인 수급이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외국인은 거래소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매수 위주였고 코스피에서도 200 선물 위주로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시장을 견인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피 위주로 대형주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세 가지 수익 봉투 안에 그 대형주의 흐름을 우선은 담아놨습니다. 한 개씩 뜯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원전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조선주 SMR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원전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1위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리스크를 감내하고서라도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는데 조선주 SMR, 조선주는 쉬어가고 조선주의 힘을 받아서 원전주는 올라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전체적으로 오늘 SMR은 저는 트레이딩 구간이라고 다 생각을 들었었고요. 물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거래대금 1위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거래대금을 일으키고 그렇죠. 거래대금을 1위였다는 건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있기 때문에 그나마 SMR 쪽에서 이제 거래를 하신다면 이등주인 BHI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 위주로 거래를 하시면 되긴 하는데 약간 트레이딩 감이 좋으신 분들 위주로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고요. 밸류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부담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멘토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원전 종목들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에는 HD 현대 중공업에서 이제 해운에다가 조선 종목에다가 SMR을 넣기 시작하게 되면서 기대감이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기사 내용을 잘 살펴보니까 기자재가 포함이 안 되고 이제 경제성이라던가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 기자재 종목들로는 좀 수혜가 아니라 피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런 쪽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조선주 섹터 자체가 단기 과열권에 지금 다 진입해 있다 보니까 일시적 조정들은 같이 나올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조선주가 다시 랠리를 보여준다면 어차피 기자재도 조선주의 수혜를 같이 보기 때문에 다시 랠리를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요. 원전주들에 대해서 지금 좀 그러니까 원전 SMR에 좀 부담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원전 관련된 이 SMR이 조선 때문에 이제 오늘 또 한번 랠리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기존에 미국의 인프라 관련된 투자 관련해서도 수혜를 본다는 이슈가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미 한번 랠리를 지금 보여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2차 랠리 형태로 이제 조선주 수혜까지 보면서 가긴 하지만 지금 수급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좀 많이 부담되는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좀 부담되는 밸류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만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급하게 탈 필요는 없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수급 자체로 보나 시총 자체로 보나 부담스러운 구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사실 원전 종목들 하면 또 3월 달에 기대되고 있는 몇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원전 종목들의 마냥 기대감을 걸 수가 없는 게 한수원과 관련된 또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 수혜 쪽도 있고 또 리스크도 있는 것 같은데 멘토님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을 두실까요? 그동안의 수혜 측면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미 랠리가 한번 왔고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가권에서 이제 좀 부담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린 이후부터 시세가 더 나지 못하는 것처럼 현재 이 섹터도 SMR도 지금부터는 부담되는 구간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혜도 있고 악재도 있고 하지만 수혜 측면보다는 지금부터는 이제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를
고려하셔서 트레이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CX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산업의 정부 차원에서도 육성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으로 또 CXL D램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트레이딩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유리기판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이슈들이 나오면 일단 초기에는 좀 따라 들어가셔도 상관은 없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올라갔던 많은 종목들을 봤습니다. 뭐 TLB, 마이크로 컨텍솔, 뭐 네오셈 이런 종목들을 봤는데 좀 특징이라면 특징이 시총이 가볍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시세를 조종하기 쉬운 종목들 위주로 상한가에 육박했고 네. 조금 시총이 무거운 애들은 좀 덜 오르는 경향들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세가 제대로 이슈가 붙는 섹터라면 오히려 그 실질적인 그 수혜가 좀 더 클 수 있는 대형 좀 시총 규모가 좀 더 큰 애들이 더 랠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이 랠리가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새로운 이슈가 나온 거죠. CXL이라는 이슈 자체가 차세대 HBM으로 또 부각이 되고 요즘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이거 투자한다 그러면은 맞아요. 움직임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단기 랠리는 즐겨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이걸 끌고 가기보다는 역시 그 트레이닝적인 측면에서의 좀 대응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장중에 모니터링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중 모니터링이 어려우신 분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급락이 나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단기 랠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에 뒷받침되지 않는 랠리는 제가 볼 때 오래 가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별로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주의하시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CX에 관련된 종목 중에서 오늘 두 가지 종목이나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느낄 수 있는 게 시총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자면 요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단으로 이슈가 계속해서 붙고 있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네네. 뉴스가 계속해서 한 가지씩 계속 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삼전하고 SK하이닉스는 이번 이슈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덧붙여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메인 투자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결국은 그 시장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거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반도체 업황 분위기가 그 좋아지는 쪽으로 다시 분위기가 개선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많이 부각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사실 얼마 전에 그 5만 원 정도까지 거의 다 그 지점을 찍었을 때 수급 자체가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바뀌는 모습이 보였는데 삼성전자라서 이제 시총이 1위 종목이다 보니 좀 추천드리기는 좀 부담되는 상황이어서 그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긴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좀 올라주면 네. 올해 국내 증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이 반도체 섹터의 전환이 국내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챙겨봤으니까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가나 싶었더니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을 펼쳐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전자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 아무래도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완료가 되는 시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경계감이 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로봇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로봇 섹터는 거의 이제 그 마무리 국면에 와 있는 거라고 좀 보니까 단기 이슈입니다. 여전히 이제 테슬라가 움직이면은 오늘 장에서의 특징들이 최근에 이제 장을 보면은 미국 증시에서 이제 테슬라가 움직이면 과거에는 2차 전지나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 섹터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테슬라의 상승은 약간 로봇 섹터의 수혜로 이어지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이제 월요일로 그 삼성전자가 이제 최종 지분 인수가 확정되는 그런 측면의 어떤 이벤트 소멸에 임박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MSCI 지수의 편입 기대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을 보고 들어온 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지금 구간 자체가 뭐 실적 상승이나 이런 게 지금 단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네. 철저한 트레이딩 구간이라는 측면은 반드시 알고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실적에 나오는 종목은 아닙니다. 삼성전자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 그리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이런 이벤트에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을 타더라도 이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점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수익 봉투에 대한 멘토님의 의견 챙겨봤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가 뜨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진단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02-2128-8566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관세 사정권 안에는 들어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트럼프는 관세 테이블에 대한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 시장 불기둥 세우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2,591선에 마감이 됐지만 장중에는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은 756선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장 수급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외국인이 담아갔던 종목 코스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가 하나 나왔었죠. 반도체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CLXL 양산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에 반도체주들로의 수급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가장 상단에 이름 올리고 있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남아갔던 종목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다음은 두산에너빌리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두산에너빌리티 12.42%의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원전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에서 SMR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선을 공개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원전주들도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점도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양식품 8.59%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기아와 하나가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오늘 강한 매도세가 출현했던 부분은 조선업종이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까지 상위 종목으로 조선업종들이 보이고요. 삼성전자, KB금융이 그 다음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 담아갔던 종목 그리고 출회했던 종목도 외국인의 흐름과 비슷합니다. 오늘 기관에서 가장 많이 담아갔던 종목 삼성전자였고요. 그 다음으로도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가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삼성화재 이렇게 다음으로 이름을 잇고 있는데 삼성그룹주들 인수 관련된 이슈 때문에 오늘 기관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강한 매수세 유입됐고요. 매도세도 함께 보시죠. 카카오, 삼성중공업, SK하이닉스 강한 매도세 출회되고 있습니다. 하나비전, 네이버가 그 다음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코스닥에서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수급을 쏠렸던 그 중심에는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있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아갔던 종목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이제는 끝인가 했는데 단기 조정이 나오고 재차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HLB, 알테오젠, 휴젤, HVM까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HVM 같은 경우는 정부가 AI 산업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에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24%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매도세도 함께 살펴보시죠. 에코프로비엠 2.36% 오늘은 하락하면서 장을 마감하게 됐고요. 오름테라퓨틱, 대주전자재료,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제약이 강한 매도세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관에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기관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덕분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신고가를 쓰는 날이었는데요. 매수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알테오젠이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휴젤, 숲, 고영이 나란히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오늘 또 11%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보톡스를 파는 회사입니다. 이 휴젤 앞으로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한 좋은 전망들이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고 실적 또한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점 같이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세까지 보겠습니다. 오름테라퓨틱, JYP엔터, 그리고 SM, 바이넥스, 삼천당제약이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형주 머니플로우 기법으로 대형주 위주의 안정적인 투자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는 윤희식 멘토입니다. 오늘 일단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끝났었고, 전체적으로 한 1.5% 정도 올랐었죠. 나스닥. 그리고 어제 좀 긍정적이었던 부분이 반도체 쪽에서의 엔비디아나 애플, 구글 같은 종목을 비롯해서 테슬라까지, 그러니까 현재 국내 증시에 좀 시세를 만드는 종목들을 영향을 주는 종목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오늘 보시면 국내 증시에서도 수급이 전체적으로 거래소나 코스닥 선물 전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거래소에서 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선물 쪽에서는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 200 선물이어서 두 개 합치면은 전체적으로 한 2천억 정도 플러스 매수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 코스피 전체보다는 코스피 200 위주로, 즉 대형주 위주로 지수가 좀 더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코스닥은 당연히 수급이 많이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 코스닥 시총하고 코스피 시총을 비교해보면 한 5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코스닥에 한 2천억 정도가 들어온 거는 코스피 시장으로 한 1조 정도 순매수하는 효과를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상당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에서 시세 난 종목들이 오늘 많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들 보시면 오늘 종목들도 오늘 이슈 종목들이 나왔던 것처럼 CXL 관련주라든가 로봇 관련주들이 좀 이슈가 좀 보였었고요. 두산 에너빌티가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거래 대금을 한번 보였던 날입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는 일부 이제 좀 트레이딩 측면으로 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 대금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일단 눈여겨보실 필요는 있는데, 그게 좀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 좀 부담이 되는 종목들은 철저히 대응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머니플로우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머니플로우 기법은 핵심은 결국은 큰 돈의 움직임.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기관이나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 같은 경우를 과거에는 많이 따라하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기관을 따라가면 돈을 번다더라, 어떤 경우에는 외국인을 따라하면 돈을 번다더라. 때로는 그래서 한때는 또 외국인 추종이 더 잘 맞아서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종목을 따라하면 거의 다 돈을 번다더라,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잘 보면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종목은 기관을 따라가는 게 맞고 어떤 종목은 외국인을 따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경우는 외국인, 어떤 경우는 기관인데 그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만 보면은 그럼 정말 투자가 어렵겠구나. 실적만 보고 따라가는 경우는 항상 뒤통수 맞고 레포트 보고 따라하다가 뒤통수 맞고 이런 경우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급적인 측면들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쭉 체크하다 보니 이 돈의 길목을 지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으로 개인 투자자를 보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와 그 반대로 가면은 돈을 번다더라 하는 내용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제 많이 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대신 특징은 대형주에서만 이런 방법들이 조금 유용하게 통하는 거지 모든 경우에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대형주라고 해서 다 맞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제대로 된 종목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들은 다 공유해드리지만 자세하게 지금 시점에 딱 맞는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카카오톡에 오픈 대화방들이 있고 또 그 VIP 방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물어보시면 조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과거에 그러면 최근에 많이 이런 머니플로우 기법으로 발굴해서 시세가 났던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포착은 큰 돈의 움직임의 수급을 보는데 그 매수나 이런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미를 했습니다.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없이 뭐 재무적으로만 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만 매매에 대한 어떤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수월하게 판단하고 비중을 적절하게 어느 시점에 좀 비중을 분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술적인 지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사실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 이런 이동평균선과 사실은 그 거래량 이 조합으로 가지고 많은 기술적 지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50% 정도의 그 매수와 매도 시점을 제시해 드리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를 보시면 첫 번째 사례로 다음 페이지로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의 특징들은 시세가 본격적으로 날 때 수급의 이탈, 이 파란색 선이 개인들 수급을 차트에 설정한 겁니다. 아마 이런 설정하는 것도 보시기에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설정하는 것도 에이스테이트 설정들을 하다 보면 이게 쉬운 건 아닙니다. 설정하는 게 이런 그냥 간단해 보이는 차트들, 간단해 보이는 이런 지표들도 설정하는 것들이 궁금하시면 역시 대화방에서 무료방에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분들 다 설명드리니까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포인트를 보면 거래대금의 증가, 거래량의 증가가 동반되고요. 수급의 이탈 명확하죠. 그리고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하면서 시세가 납니다. 그러면 언제 파느냐? 이 시세에 보면은 이 갈색 선이 그 60일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선인데 대체적으로 이 이동평균선 정도만 봐도 수급의 이탈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끝까지 그러니까 끝이라는 게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제 매매 패턴에 따라서 또는 매매의 흐름에 따라서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 매매의 타이밍과 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길게 가져가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이 머니플로우라는 기법이고요. 이 대형주들을 위주로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거를 제시드리고자 이런 방법들을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도 뭐 방산주이기 때문에 뭐 동일한 패턴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대표 사례를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가져온 거지 정말 많은 대형주에서 이런 패턴들은 보여집니다. 실제 이제 그 종목들을 1월 달에 추천드리고 올라갔던 종목들에서도 사실 그런 패턴으로 지금 시점이 움직일 것 같다 하는 시점에 이제 제시를 드리는 거고 그런 시점에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당장은 안 움직일 것 같던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익이 난 것처럼 이 현대로템도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 수급의 이탈이 보여지고요. 거래대금의 증가가 항상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왜 거래대금의 증가가 동반하느냐? 그러니까 특히 이게 그 초기 상승 국면에서는 거래대금의 상승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구간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던 그 물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그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주가도 역시 그 대형주들의 움직임에도 시세가 크게 날려면
거래 대금의 증가를 동반한 이런 수급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이건 확률적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수급 이탈, 거래량의 증가, 이동평균선 안착 이 패턴들만 몇 가지만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시면 머니플로우 기법을 간접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활용해서 수익 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보시면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접어들긴 하지만 여전히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면서 이제 전력 관련주가 계속 이슈잖아요. 오늘도 그 조선 섹터에 그 SMR 이슈가 붙으면서 또 원전주들이 움직인 것처럼 아마도 그 당분간은 상당 기간 이 전력 이슈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AI가 됐던 이런 많은 부분들이 어떤 첨단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전기차 시대로 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석유를 덜 쓰고 이런 전기 위주로 인프라들이 다 구축이 되면서 그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나 뭐 그 이런 에너지원들에 대한 이슈가 많다 보니까 이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들도 상당한 시세를 낸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수급 이탈된 그 작년 초부터 지금 보시면 거의 저점부터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 이상 올라간 거고요.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이나 뭐 이런 그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시세를 많이 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종목들을 한번 짚어봤고요. 네. 네, 다음. 네. 그래서 전력 인프라까지 일단은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시세 나는 종목들이 그 여기에는 나오진 설명은 따로 안 드렸습니다만 이 회사들의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실적들이 대체로 다 좋아져요. 그러니까는 중소형주 중에선 시세가 나도 실제 실적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대형주들의 그 수급 관련된 종목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런 실적들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같이 보면서 그러니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들을 체크를 하면서 투자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YOY로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뭐 전력 관련주들은 막 몇 배씩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성장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같이 동반돼서 따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먼저냐 수급이 먼저냐 뭐 누가 먼저냐 할 수 있겠지만 최근의 경향은 실적이 나오는 거를 빨리 캐치한 사람들이 결국 수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추천드릴 방법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실적을 수출 데이터까지 다 체크하면서 수출 데이터가 요즘에 10일 단위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일 단위로 나오는 수출 데이터까지 다 체크하면서 실적 분석하고 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 중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분석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 머니플로우 기법을 이용하면 그래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몰리는데 어떤 종목을 큰 돈 투자자들이 큰손 투자자가 투자하는지를 체크해서 현재 중심이 되는 시장의 중심이 되고 맥이 되는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에 대한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는 매매 타이밍이 좀 빠르지 못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코칭을 받아서 그 투자를 하시면 좀 안정적으로 좋은 성과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로 저희는 접근을 합니다. 멘토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들 수익률이 어떠했는가 그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갈 텐데요. 놀랍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들이 수익률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익률 탑5 리스트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이 잘 나고 있는 종목들이 일단 2월 7일에 가장 좀 크게 올랐었던 아스테라시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들고 오셔서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종목이 목표가 8,800원을 훌쩍 넘어서 1,540원까지 갔고요. 그 밑으로 플레이디, 루닛, 금호석유, 삼박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하면 좋을 게요. 이렇게 큰 사이즈들의 종목들도 두 자릿수대의 급등세를 나타낸다라는 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좀 리뷰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네. 오늘 두 가지 종목 먼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종목 중에서 네.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먼저 살펴주시죠. 네. 아마 그 추천드릴 때 시점이 엔터 섹터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뭐 이슈 됐던 섹터들이 그 당시에는 뭐 반도체라던가 그러니까 다른 섹터들 뭐 역시 그 전력 인프라라던가 이런 시점에서 그 해당 시점은 워낙 좀 그 가격 부담이 있다 보니까 좀 바닥권에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으로 하이브랑 JYP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아마 추천을 드려서 네. 시점상 지금 한 달 정도 조금 안 되게 됐지만 나름 좋은 성과들을 보여주게 됐고요. 그러니까는 이런 종목들을 누구나 찾을 수 있는데 혼자서는 대부분 쉽지 않으실 수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코칭을 받으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 내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하이브와 JYP 엔터테인먼트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이 저희가 추천을 받은 날이 1월 17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관세 무풍지대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목표가까지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까지 한 5,000원 정도 남은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한 4,500원 정도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들고 가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질문 드리자면 그럼 신규 관점으로 이 종목들이 지금 들어가는 건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들어가도 지금 뭐 어떻게 많이 오른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추천드린 시점보다는 약간 부담될 수는 있어도 오히려 이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오른 종목은 조금 그 기다려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목표가 룸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목표가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목표가 룸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고 대신에 이제 비중만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에 가까워진 종목들은 비중을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좀 부담 없는 정도에서 비중을 넣고 실제로 이게 성과가 나는구나를 경험해보는 정도에서 아마 투자해보신다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가고 싶다라는 분들은 멘토님의 기법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리뷰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바입니다. 이 종목이 100만 원대에 저희가 진입을 했었던 종목인데 목표가로 당시에 125만 원을 제시를 해주셔서 이게 단기간에 가능할까 싶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기준으로 120만 원이 넘겨섰습니다. 네. 황제주는 이미 넘어섰고요. 여기에서 120만 원까지 이제 도달을 하고 오늘 살짝 음봉 전환된 게 아쉽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기회를 한 번 더 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이제 엔터주라던가 이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종목들의 또 재밌는 특징들이 그 뭐 관세 이슈도 이제 최근에는 뭐 엔터주에 뭐 이런 수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추천드릴 때 시점에는 이재용 관련된 뭐 무죄라던가 판결이라든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죠. 근데 그 흔적이 수급에 먼저 나타난다는 게 재밌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머니플로우 기법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래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미리 캐치를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보통 요즘에는 그 매매나 이런 것들이 기관들도 그렇고 워낙 빠르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슈가 나오면 한 타임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세가 오르고 나서라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좀 부담이 되죠. 그래서 그 먼저 이제 수급을 찾아서 체크를 하는 것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사실 신고가 근방에서 고가권에서 이제 추천을 드리긴 했지만 다행히 또 그런 이슈들 긍정적인 호재들이 또 빨리 나오면서 사실은 많은 내용들을 잘 보면 이미 다 알려진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맞아 떨어지면서 시세가 지금 단기에 났다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목표가 도달이 나온 종목이죠. 최근에 뭐 파마리서치 레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리프팅과 관련된 기술로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스테라시스 저도 눈여겨보고 있거든요. 네네. 멘토님이 설명해 주시고 나서 이게 실적도 참 잘 나오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드는 종목인데 확실히 그래서인지 목표가 시원하게 도달이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다시 좀 가격이 시세가 났다가 조정을 받고는 있는데 이후에 지금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계속 주목해서 보는데 네.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신규 상장주 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신규 상장주들을 또 이제 많이 제가 대형주 아니면 신규 상장주를 가져오는데 신규 상장주에 대한 수급들을 그 대부분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했는데 이 정도의 아스테라시스 같은 정도의 수급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이 흔치 않기 때문에 흔치 않은 상황에서 거래량이 붙고 하는 경우라면 또 이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제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타이밍이 시기적절하게 또 빨리 반영되면서 주가가 빨리 오르게 돼갖고 저도 상당히 추천드리는 입장에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스테라시스 그러면 2차 목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멘토님? 2차 목표가는 10,000원 이상은 무난하고요. 10,000원 이상은 현재는 일단 10,000원 이상 한번 찍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 이상은 충분히 열려 있는 지금 상태가 됐고요. 대신 이제 오늘 주가가 이제 9,300원 정도 아마 9,340원 정도에 아마 마무리됐었나 그랬던 것 같기 때문에 9,330원이요. 네네. 아마도 한 20% 정도는 업사이드를 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지금 신고가 영역을 이미 한번 찍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사이드 지금도 20% 이상 가능하다라고 보시니까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조금 더 극대화하셔서 나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전략 조금 더 자세하게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 종목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라는 종목이고요. 네.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의 성격입니다. 맞아요. 이제 작년 8월에 상장을 했고요. 네. 아직 1년이 아직 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총 자체가 뭐 신규 상장주 중에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지금은 한 5천억 언더 정도 됩니다. 네. 5천억 분 좀 안 되는데 이 회사의 특징은 일단 바이오 기업이고요. 일단 이름에 바이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메디컬도 들어가 있고요. 핵심은 내시경 지혈제 시장에서 글로벌로 그 점유율을 급속하게 이제 증가 중인 기업이고 특히 이제 위내시경 시장은 이미 진입을 했고요. 위내시경 시장이 글로벌 한 1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장엔 이미 진입을 했고 그 다음으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위내시경 시장의 지혈제의 한 4배 정도 되는 한 4조 정도 시장 사이즈가 되는 대장 내시경 시장에 들어가는데 이 시장 자체도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 의료기기 분야에서 그 1위 하고 있는 그 메드트로닉이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국내 시장보다 그 현재 지금 그 지혈제 그 내시경과 가격과 그 지혈제 수가가 나오는데 네. 한국 시장에서도 한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내시경이라면 지혈제 관련된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내시경 하고 나서 어떤 지혈을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는 건 아니지만 그 비중 자체가 그래도 한 1, 2% 정도의 비중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혈제 부분도 상당히 수혜가 있고 특히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지혈제 가격 자체가 한 6배 정도 이상 네. 낮습니다. 95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파트너십을 맺은 메드트로닉을 통해서 2분기부터 매출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실제 올해 그 넥스트 바이오의 그 실적 컨센들이라는 걸 보면 네. 올해 올해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으로 다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바이오 메디컬, 그러니까 바이오 기업이나 그런 바이오 테크놀로지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제대로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상장한 지 1년도 안 되는 시점부터 빠르면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 매우 긍정적이고요. 특히 이제 그 이슈보다도 현재 이 회사가 그 FDA에 그 혁신형 의료기기를 신청한 넥스피어 F라는 그 회사의 이제 새로운 의료기기인데 이 부분이 그 관절염, 그 퇴행성 관절염 쪽 시장에 진입하면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하고요. 과거에 그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은 조금 이제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을 수는 있지만 코오롱 티슈진도 그 관절염 치료제 쪽에 시장에 들어왔을 때 네. 기대감이 크면서 아마도 상장했을 때 시총이 상당히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넥스피어가 이제 이런 쪽 시장에 들어와서 하게 되면 역시 기대감이 그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의료기기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약보다는 진입이 훨씬 수월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지금 하는 거라서
잘 풀리게 되면 본격적인 매출이 생각보다 좀 빨리 단축되는 측면이 있고, 이 시장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혈제 시장이 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해서 한 5조라면 이 관절염 관련된 시장은 한 10조에서 15조에다가 뭐 플러스 알파 정도. 그러니까 규모 자체가 사실은 이게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게 왜 그럼 이렇게 시장이 크냐. 대부분 고령화 때문에 그 주변에도 워낙 많으시죠. 한국도 그렇고 중국, 미국 이런 유럽 모든 시장에서 대부분의 그 선진국 시장에서 보면 고령화가 매우 심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그 어쩔 수 없이 관절통들이 늘어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요는 매우 늘어나고 있고, 아마도 그런 치료 단가 자체가 올라가더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돈이 있는 사람들, 또는 여유가 없더라도 이 통증, 뭔가를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경우들, 뭔가 움직임을 필요하고 하는 경우는 이런 관절통 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 커지는 거에 따라서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다는 가장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간단하게 그 시장 사이즈는 긍정적으로 봤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가볍게 이제 보면은 IR 자료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회사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혈제라던가 넥스피어 F 말고도 연구 인력 비중이 그 상당히 많고요. 연구 인력 비중이 한 30% 넘는데 이 중에 한 70% 이상이 석박사급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의료기기나 신약 기업이나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 R&D 인력들의 그 전체적으로 R&D 인력 중에 석박사급 인력들이 그 즉 연구를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들의 비중이 얼마나 되냐인데 상당히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 즉 현재 지금 나오고 있고 앞으로 나올 그 혁신형 의료기기 선정될 거 외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그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열려 있는 회사고, 거기다가 2분기부터는 실적까지 영업이익이 찍힌다는 측면이 매우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2분기부터는 실적도 흑자 전환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혈제 부분에서도 FDA 기대감까지 받아가고 있는 종목인데다가 고령화 사회가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관절염에 대한 부분까지 받아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차트상의 흐름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 목표가는 이 종목은 그 보통은 한 20-30% 정도 업사이드를 보통 제시드렸는데, 이 종목은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아마 이제 그 혁신형 의료기기 선정이 좀 빠르면 그 올해 4월이나 5월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2-3개월 안에 보통은 선정이 되기 때문에 되면은 그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네. 한 40% 넘는 75,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제시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이 종목에 대해서는 1차적인 목표가로는 75,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손절가까지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멘토님. 네, 손절가는 일단 47,500원 정도로 제시드렸는데요. 일단은 차트로 간단하게 보시면 네, 일봉에서 보셔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들이 주가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뭐 1년 정도 아직 안 되는 상태인데, 그 실적이나 이런 부분 기대감들이 있고,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가면서 지금 주가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수급 특징을 볼 때도 무조건 그 외국인 기관만 또는 개인만 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특징에서는 약간 개인 수급을 보면은 이걸로 그 일반적으로 대형주 말씀드렸던 거랑 좀 다르지 않냐 할 수 있는데, 그 보여지는 수급 말고도 나오는 수급들이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회사는 어쨌든 그 긍정적 모멘텀도 임박해 있고, 그러니까 47,500원 제시드렸던 시점은 대충 그 작년 10월의 단기 고점이자 그 최근의 저점이었던,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지 저항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대에서 아마 그 정도 가격까지도 그 조정은 크게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윗방향으로 많이 보시고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이거는 좀 길게 투자하실 분들 그 투자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손절가 물론 제시해 드렸습니다. 47,500원 차트상의 흐름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지만 목표가를 위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는 75,0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추천 종목은 또 미용 관련해서 들고 오셨다고요. 네, 어떤 네, 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뭐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APR이라는 종목이고요. 상장할 때부터 시총이 좀 규모가 좀 있었는데, 맞아요. 그 현재 시점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 좀 눌려서 네. 좀 그
바닥권에서 이제 약간 좀 회복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긴 하는데 일단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이라서 그 전체적인 어떤 실적 대비 시총으로는 지금 가격대가 매력이 좀 있어서 이제 가져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포인트는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부분이고 창립부터 40분기 연속 성장이라는 이건 사실 쉽지 않은 경우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성장하면서 이익이 계속 올라갔던 기업이고 특히 이제 작년 4분기에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작년 4분기에 화장품이나 뷰티 부문이 전년 대비 103%랑 고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2025년에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될 가능성을 좀 가시화시켜준 종목이다 보니까 가져온 종목입니다. 네, APR 추천 종목으로 오늘 들고 와 주셨습니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정말 찐으로 애정하는 네. 브랜드이긴 한데 APR 그렇다면 차트상의 흐름을 보면서 매력 포인트라던가 목표가, 손절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PR 종목은 상장하고 나서 최근에 이제 고가가 8만 원대고요. 최근에는 지금 주가는 사실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긴 한데 최근에 긍정적이었던 게 APR의 수급이 개인들이 대거 이탈되면서 외국인도 매수하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탈된 거에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나머진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국인 기관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쌍끌이하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실제 수급상에서도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최근에 수급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하는 종목 상태고 수급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주가는 바닥에서 이제 이탈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동안에 계속 바닥에서 고가권을 갱신하지 못하고 했던 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아마도 중간 지지 저항대를 돌파할 거라고 예상하고 가져온 종목이고 그래서 대신에 1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지지와 저항이 되는 시점 정도라고 보이는 게 한 6만 5천 원 정도라서 일단 그 지점 정도 도달하면 1차로 익절하시고 다시 조정을 좀 받거나 하면 그때 다시 2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려고 1차 목표가는 보수적으로 6만 5천 원 제시 드렸고요. 네, 손절가는 4만 6천 원 정도 제시 드렸는데 이것도 아마도 이 저점을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제시 드린 손절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수급이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수 관점에서 천천히 모아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APR에 대해서는 이제 3대 대장 화장품 종목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붙고 있습니다. 목표가 보수적으로 6만 5천 원, 손절가 4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추천 종목들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주말만큼은 푹 쉬시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